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 이제 미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커튼 뺏어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섀도잉을 시작한 지 9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섀도잉을 처음 시작하는데 9개월 차는 어떻게 섀도잉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문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첫 번째, 대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대본을 했었는데 다 모르는 것들이라서 다 표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 그냥 영상을 반복하면서 그냥 자연스레 체화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자 생각해서 대본을 활용을 안 했고요. 그렇게 영화 한 편을 씹어먹고 난 뒤에 프렌즈로 넘어갔는데, 프렌즈로 넘어가서 대본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섀도잉이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테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적으로 글로 쓰면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글로 쓰면서 영어 공부를 하려니 진짜 재미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영어는 문법이 아니라 진짜 말로 내뱉는 회화인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대본을 활용해서 해야 될까? 라는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사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오히려 대본을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게 더 잘 맞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지 않으신 분들, 저 같은 분들만 딱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내려놓고 그냥 프렌즈도 인턴 공부했던 것처럼 반복해서 그냥 시즌을 한 번 더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체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본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달려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바로 아웃풋입니다. 제가 섀도잉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이 내가 이걸 따라한다고 정말 영어 회화가 늘까? 이걸 영어 회화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 기억할 수 있을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이런 걱정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딱 스터디를 나갔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영어는 단어 영어였어요. 문장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단어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초급 영어를 이제 구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난이도를 좀 많이 높여서 갔거든요. 중상급 클래스로 넘어갔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문법이 조금 틀려도 그냥 문장으로 말씀하시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아무리 섀도잉으로 열심히 따라 하더라도 아웃풋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약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조금 더 섀도잉 한 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아웃풋을 같이 겸해야 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섀도잉을 하면서 조금 더 비약적인 효과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아웃풋을 같이 겸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조금 더 효율적인 섀도잉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희 스터디 팀장님은 스터디를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직장 일 끝나고 스터디 나오시고 그리고 스터디 끝난 다음에 항상 꼭 전화 영어 하면서 집을 가세요. 그때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감정이 이게 언어다 보니까 내가 직접 써먹지 않으면 오래 하더라도 까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계속 써먹는 그런 아웃풋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신다면 진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영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친구가 있으시면 외국인 친구를 만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조성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프렌즈를 어떻게 섀도잉하고 있는지 상황별로 한번 예시를 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시죠. 달려보자. Okay, I tell you what. How about if I cook dinner at my place? I'll make it just like mom's. Okay, I'll tell you what. How about if I cook dinner at my place? I'll make it just like mom's. 전 이런 식으로 문맥이 끊기지 않게 한 통으로 섀도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넷플릭스도 켜놓고 프렌즈 대본도 켜놓고 섀도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프렌즈 섀도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자막이 틀릴 때가 있고 대본에서 제공하는 자막이 틀릴 때가 있어요. 이 장면이 딱 그런 장면인데 분명히 제 귀에는 How about if라고 들렸는데 대본에서는 How about I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올바르게 How about if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켜놓고 비교하면서 섀도잉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LLN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시면 좋은 점이 전 문장으로 되돌아가기도 편하고 그냥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 자막이 가능해 가지고 만약에 이 자막 내가 좀 헷갈린데 그러면 그냥 이중 자막으로 켜놓고 보시면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런 거 장점이 있으니까 LLN 어플을 확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섀도잉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문장에서 예시를 한번 드려봐 드릴게요. 제가 메시드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그냥 넷플릭스 안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쓰면 메시드를 딱 클릭했을 때 으깬 것, 으깬, 반하게 요런 단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네이버 어학사전 들어가서 메시드 안 치더라도 요런 간단한 단어들은 그 넷플릭스 안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요런 거, 요 문장 같은 거 보면 They are not actually supposed to have 요거 뜻만 보면 만약에 넷플릭스만 활용한다고 하면 supposed가 상상된, 했어야, 가정, 있어야 요런 의미만 나오니까 그것들은 실제로 상상된이 아니다, 가질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밑에 꼭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요런 의역이랑 매칭이 안 돼요. 요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어 동사라든가 수거라든가 묶여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저도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 쪼개서 했는데 단어 하나하나 쪼개서 찾아보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장 통으로 검색 한번 해보고 번역기에서 문장 쪼개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전치사랑 동사랑 묶어서 아니면은 비동사랑 뭐 다른 동사랑 전치사랑 묶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심 가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묶은 상태에서 어학사전에 찾아봅니다. 그래서 비서포스트를 쳤는데 저기 넷플릭스에서 알려주는 개별 단어랑 뜻이 다른 게 나오면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 LLN이라는 프로그램은 단어 하나의 뜻만 알려주니까 진짜 그냥 명사 같은 거 아니면 동사 같은 거 그런 거는 확인하실 때 편하고요. 요런 수거 같은 거, 관용구? 저도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요런 뭐 이어동사 요런 애들을 확인하실 때는 따로 어학사전을 켜서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본이라 불리는 인턴, 프렌즈, 모던 패밀리로 섀도잉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왜냐면 초급자들, 저같이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영상을 접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분리해서 찾아보는 것도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이런 교본들은 이 문장 하나를 드래그 빡 해가지고 네이버에 붙여넣기만 해서 검색하면 그 문장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면서 쌓여져 있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법, 내가 모르는 의역된 부분들, 모르는 단어들, 모르는 수거들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그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작하실 때 나는 중급자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교본이라 불리는 영상들로 처음 쉐도잉을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만큼 정보가 많아서 입문하기가 수월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달려보자. Chandler, here you go. Got your traditional holiday feast. We got your tomato soup, your grilled cheese fixins, and your family-sized bag of Funyuns. Hey Chandler, here you go. Got your traditional holiday feast. You got your tomato soup, your grilled cheese fixins, and your family-sized bag of Funyuns.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처럼 비슷하게 넷플릭스 자막이랑 프렌즈 대본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자막도 맞았고 프렌즈 대본도 맞는 그런 경우예요. 서로 틀린 부분이 각각 있고 맞는 부분이 각각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넷플릭스랑 대본이랑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예시로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영상에 Funyuns 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unyuns를 누르면 그냥 Funyuns라고만 나옵니다. 이게 이상해서 네이버에 Funyuns를 이렇게 딱 쳐보시면 아, 미국 과자 이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품명이 Funyuns다 보니까 Funyuns는 Funyuns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미국의 문화나 미국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야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 장면을 예시로 갖고 오게 됐는데 이것처럼 음식 이름 아니면 제품 이름 그 섬유유연제 장면도 있어요. 섬유유연제 제품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알아야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면 문화 축제 이름, 도시 이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이버에 따로 검색해서 확인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이디엄이나 뭐 이런 속담 같은 거 이런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더 편하시니까 이런 장면들 나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네이버로 검색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법적인 거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미드 섀도잉을 공부할 때 조금 많이 어렵고 헷갈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봤던 문법이라서 이제는 보면 딱 보이는 그런 문법인데 그거를 영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have seen him. Oh, guys, you should have seen him.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중요한 요소가 should have seen이거든요. should have는 should 플러스 have 요거를 축약한 건데 제가 처음 이거를 봤을 때 뭔 소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should 따로 검색하고 have 따로 검색하고 그리고 have pp는 이제 현재 완료형이란 건 알고 있었어서 뭐지? should랑 have pp랑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렇게 막 엄청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should have pp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요 뜻을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문법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몰랐었죠. 저는 모르고 계속 should 따로 넣어서 해석해보고 have pp 넣어서 해석해보고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얘는 얘네만의 쓰임이 딱 이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해석을 못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분명 처음 하실 때 다 찾아봤는데도 해석이 안 되거나 시제가 안 맞거나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통으로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잘라서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번역기도 한번 돌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요소들을 찾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10개를 보면 문법적으로 궁금한 게 3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는 거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문법적인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외웠는데 종종
이상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문법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분명 나중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이거를 인터넷에서 공부했어요. 인터넷에서 공부했는데 프렌즈에 와서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엄청 자주 쓰이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기 인터넷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프렌즈를 보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들려요. 예전에 인턴 할 때는 sh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안 말하고 sh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뭔 소리야? 이거 뭐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랬었는데 그거를 연습하고 이제 프렌즈로 넘어오니까 should have 이렇게 말해도 should have pp구나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고 궁금한 것들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모르고 지나가셨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이거 그거였다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때 뭐 아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문법 완벽하려고 영어 회화하는 건 아니니까요. 말만 하면 되죠. 달려보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쉐도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요새는 프렌즈도 하고 있지만 테드도 하고 있고 지정생존자도 하고 있고 제가 질리면 가볍게 장르를 오가면서 쉐도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를 부시자 요 마음도 좋겠지만 그게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 조금씩 장르를 바꿔가면서 흥미를 북돋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 슬럼프 왔을 때 그냥 쉐도잉 안 하고 영화 한 편 그냥 계속 보고 2편 보고 3편 보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편한 마인드로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즐긴다는 마음으로 쉐도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으로 다 못 담아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